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사나입니다. 1000년 전 대폭발을 일으켰던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두산의 화산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공동 연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공동 연구의 한국 측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백두산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난달에 백두산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이제 지난번에 올 여름에 출범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자마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네. 그런 여기까지는 못 나갔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밀 화산 지질 조사도 하고 또 지구물리, 또 지화학, 또 뭐 지하수나 수리, 뭐 이런 그 종합 탐사가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백두산이 내년에 터진다, 언제 터진다,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백두산 화산 징후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번에 방문 목적을 두었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내년 정밀조사 탐사를 앞두고 미리 현지 여건을 이제 파악해서 각 분야별로 12분의 전문가분들을 선발대로 이제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산 징후 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현지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다녀오셨는데 네네. 그 결과 좀 어땠습니까? 백두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면 그 폭발 강도는 어느 정도나 될지도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백두산이 가까운 시일 내에 터진다 혹은 터지지 않는다. 이건 둘 다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네. 즉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엄연히 지난 이제 1만 년 이래 가장 지상에서 가장 최대급으로 이제 분화한 이력을 가진 화산이거든요. 초대형 화산이에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터질 겁니다. 그리고 터진다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서 관측하고 있는 수준, 그분들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 2-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6개월 후에 어떻게 된다, 1년 후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확히 예측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터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백두산 화산이 폭발을 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는 폭발을 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건 잘 모른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무엇보다 좀 궁금한데 폭발을 한다면 화산재가 남쪽까지도 날아올 수 있을까요? 예, 화산 폭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서 10km 상부에 이제 성층권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층권에서는 계절과 관계없이 동쪽으로 부는 제트기류 영향을 받거든요. 네. 따라서 화산재의 대부분은 1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함경도, 동해, 러시아, 일본의 북해도 이쪽 지역에 주로 피해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히 일부가 이제 성층권 아래에 있는 대류권에서 작용하는데 그땐 계절에 따라서 남한으로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에 주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일시적이고 또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마련된 그런 대응책에 따라 대비만 한다면 남한 자체의 화산재 피해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네. 따라서 이제 하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도 고도화돼 있고 또 도시화로 인구가 집중돼 있는 걸 고려를 할 때 일시적으로 이제 유사시에 항공기 항로를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또 유리질 화산재가 이제 적게 오지만 그것이 이제 안전한 식수하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데 특히 난류 한류가 이제 교차하는 동해로 떨어진 이제 화산재 가볍거든요. 물에 떠요. 며칠간은. 그래서 그의 해류를 이제 타고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백두산 화산활동연구는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지진파 측정이나 화산재 관찰 등 그 지표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백두산 화산 밑에 있는 그 마그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거죠? 현재 화산 지진 등 지표에서 나타나는 징후 위주의 관측 시스템으로는 화산 분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마그마하고 화도에 직접 시추해 가지고 그 마그마 거동과 변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화산 마그마 과학 시추 연구는 상당히 극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온에다가 또 지진으로 화산 지진으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그 화학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구 시스템에 대한 관측 연구이고 그건 이제 인류에 대해서 하나의 또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연구팀은 2016년까지 백두산의 어느 곳을 얼마큼 뚫고 그리고 이제 그 장비들을 어떻게 배열 설치해야 화산 마그마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이제 설계를 한 과학 시추 제안서를 만들어내고요. 네. 그리고 2019년까지 약 한 4년 동안 그 장비들이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그러한 장비들의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실시간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또 이제 그 백산 암석의 물성 연구라든지 또 분화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할 시간을 갖고 2020년에 그 설계된 그 과학 시추를 백두산에 직접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화산 분화 예측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백두산 폭발에 대비한 국내의 사전 대응 시스템은 있는 건지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한중 공동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화산을 일으키는 마그마 가까이 시추를 해서 그 안에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제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해오던 그런 방법하고는 이제 차별화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학자들 간에 이제 필요한 그 관측 자료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과학적 이제 기술 문제를 이제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절대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코 백두산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백두산 깊숙이 있는 마그마까지 분석한다는 것으로 아마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 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백두산 화산 폭발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